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소한인 오늘 제주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 눈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차량들이 옴싹달싹 못하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는 도로. 경찰관 한 명이 하얗게 변해버린 도로 위 차들에 서행하라는 수신호를 보내며 눈을 치웁니다. 제설 차량이 오지 못한 또 다른 도로에선 경찰관들이 급한 대로 삽으로 눈을 치우고 염화 칼슘을 뿌립니다. 오르막길에서 연신 헛바퀴만 도는 승용차. 눈 속에 빠진 차량을 빼내려 성인 남성들이 힘껏 밀어봅니다. 중문 쪽으로 넘어가려고 오르막길 가다가 눈 때문에 이제 빠져갖고 이제. 제주 산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늘 오전 6시쯤. 하지만 도로는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 이후부터 통제되기 시작하면서 미처 월동 장비를 챙기지 못한 채 출근길에 나선 운전자들이 눈 덮인 도로 위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렸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아예 운전을 포기했고 곳곳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거나 다른 차들을 들이받는 접촉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주 천천히들 내려오는데 계속 내리막길이니까 갑자기 그렇게 도로 결빙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낮부터 기온이 올라 통제됐던 산간도로는 정상을 되찾았지만 한라산 삼각봉에 10.9cm의 눈이 쌓이는 등 산지에 종일 눈이 쏟아지면서 한라산 입산도 제한됐습니다. 새벽부터 제주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 정상으로 가는 탐방로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가족끼리 와가지고 이제 천백구 가자고 이제 산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눈 구경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왔는데 갑자기 통제됐다고 해서 좀 아쉽네요. 기상청은 제주 산지에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cm의 눈이 더 오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 눈이 얼어 산간도로가 다시 통제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이번엔 각 정당의 도당 위원장들을 만나 선거 판세와 전략을 들어보는 신년 대담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의당 고은실 제주도당 위원장을 송원일 기자가 만나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2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구도를 보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전개되면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 소수정당이 언론에 노출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또한 높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에 휘둘리지는 말자. 앞으로 언론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에 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에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기간에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까? 도민들에 맞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도의 환경 수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4.3의 어떤 개정 문제라든지 돌봄 책임제 등으로 해서 도민들께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겠고요. 지방선거도 이제 5달 정도 네. 남아있는데 정의당에서는 도지사 후보를 언제쯤 결정할 계획입니까? 대선이 어쨌든 끝나면 이 정치의 판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도 대선을 끝난 이후에 중앙당의 어떤 정치 활동 내지는 일정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께서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건강상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깊습니다. 제주에서는 지금 제주녹색당 그리고 시민정치연대 그 제주같이 이런 진보 진영에서 각자 지금 도지사 후보를 확정한 상태인데 지방선거 국면에서 진보 진영의 후보를 단일화한다거나 아니면 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당에서 지금 대선에 이제 진보 진영에 대한 연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방선거는 아직 뭐 막 이렇게 논의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다음 주 정도쯤에 아마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정의당이 1,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지역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최고로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힘으로 정의당 당원들이 제주도의 정책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표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제일 크게는 제 공항 백지화가 문제라고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공항에 대해서는 이미 도민들은 반대를 결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말씀하신 제주도의 환경수도 지정 문제도 기후부지사를 도입해서라도 좀 실행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자체에서 책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도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어제 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일괄 심사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까지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될지 불투명해지면서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도 혼선을 빚게 됐습니다. 통신회사 대리점 직원이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한 뒤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허점을 노린 건데 피해자들은 써보지도 못한 휴대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휴대폰 요금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휴대폰 석 대와 스마트워치 1대를 추가로 가입했다며 기계값 할부금과 요금을 더 내라고 한 겁니다. 통신회사에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결국 밀린 요금과 할부금은 33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지인의 말만 듣고 신분증을 건넸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가족결합 요금 할 때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하다 해서 그걸 갖다 줬는데 그 사이에 지금 핸드폰이 거의 한 3대 가까이 중독이 돼서 이쪽으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곳 대리점 직원이었던 20대 B씨로 대리점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개인정보를 이용해 누구나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개통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심지어 이제 점장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하겠거니 믿고 있었고. 경찰은 개인 전자기록 위장 및 행사 혐의로 B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이 피해자에 대한 신고 건수만 4건에 1,000만 원 상당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도용해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경찰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적 중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밀린 요금을 독촉해왔던 통신회사 측은 MBC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명의 도용으로 확인되면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이창민 국장이 20만 원, 이청암시 49,010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 직원 1동이 6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명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귀포 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고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서도 3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어제 확진된 관광객 1명이 변이 바이러스 분석 결과 오미크론으로 판정돼 제주 지역의 오미크론 변이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채 살아온 세 자매가 어머니의 친자로 확인돼 호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24살과 22살, 15살인 세 자매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99%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정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도내 한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을 일으켰던 내국인을 포함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추진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하는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경영 위기에 빠진 업계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는 최종 반영됐습니다. 각종 비위와 부실 경영으로 어려움에 빠진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 대해 제주도가 결국 업무 지원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3급 고위직과 6급 공무원을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내 신설 조직인 경영혁신추진단에 파견해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협의토록 했습니다.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는 현재 여러 비위 문제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으며 대표 공백 사태도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CJ 대한통운 파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택배사의 행태를 방관해 택배기사들이 추운 겨울 총파업에 나서게 됐다며 지난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도 감독에 나서라는 항의 서한을 제주도당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관광 수입이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지난 2020년 제주 지역 관광 수입은 3조 9,830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45.9% 감소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